안녕하세요. 해파리의 유람 파도입니다. 모래입니다. 유영입니다. 이번에 읽어본 책은 최진영 작가의 단 한 사람이라는 소설입니다. 일화, 월화, 금화, 목화, 그리고 목수까지 5남매가 등장하는데요. 이 가족은 일어났지만 일어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금화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목화는 꿈을 통해서 나무의 지시로 현실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죽음 가운데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목화라는 인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평범하고 고유한 단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탄생과 죽음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는 이 책을 읽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뭔가 나무 이야기인가? 아니면 뭐 가족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은 막 일화 얘기랑 월화 얘기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 나오고 하니까 뭔가 그런 인물 하나하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 알아? 알아.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 왜냐면 그것도 뭔가 처음에는 약간 잘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뭔가 잘못이 없는 선한 사람도 뭔가 지옥에 가게 되면서 약간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얘기였잖아. 그래서 그게 가지는 의미는 그냥 죽음이라는 건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자연의 이치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뭐 결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드라마였는데 이 책도 뭔가 그런 것 같았어.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운명이나 뭐 하늘이 준 뭔가 그런 벌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일부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이치 그런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목화가 그런 걸 깨달아 가게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어, 난. 나는 뭔가 아예 이 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읽게 되었는데 일단 제목이 단 한 사람이잖아. 근데 첫 시작이 이제 나무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게 맞아. 무슨 책이지? 처음에 약간 무슨 되게 나무 얘기? 무슨 책이지? 이러고 읽다가 이제 사람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그냥 인물들에 대한 뭔가 관계에 관한 얘기인가? 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내용인가 했는데 갑자기 무슨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오고 되게 뭐야 맞아. 이런 되게 흥미로운데 이러면서 되게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그 딱 꿈 얘기 나오면서 엄마도 막 단 한 사람을 살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딱 책 제목이 딱 처음 나오는데 이래서 책 제목이 단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신선했어. 왜냐면 약간 내가 읽었던 책들은 제목이 딱 그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제목이 딱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되게 큰 채로 계속 단 한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큰 채로 쭉 이어나가니까 이야기가 그것도 좀 못 보던 거라서 좀 신선했어. 맞아.
나도 이런 얘기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나도. 이런 언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을 줄 어. 몰랐어. 나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판타지가 아닐 수도. 그치. 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맞아. 근데 그 작가의 말에 보면은 작가님도 뭔가 어떤 스스로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거든. 그런 게 너무 잘 드러나는 책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맞아.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작가님도 그냥 말하고 싶던 바가 하나 있었던 것뿐이지 뭔가 그거를 말하기 위한 이 소설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는 사람들도 약간 어렵잖아. 이게 뭐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작가의 말을 보면서 오히려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 이 책이. 아, 뭔가 답을 내릴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게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인간이라는 그 생명체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고유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이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 약간 명쾌한 답이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만연한 거에서 인간만이 질문을 하고 목적을 구하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되게 어렵고 좀 약간 속 시원하지 못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 소설에서 그런 물음들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음은 물음 그 자체로 있다는 게 난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좀 위안이 됐거든. 오히려 명쾌하지 않아서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싶어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좋았어.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일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진짜 그리고 나는 이 프롤로그에서 나무 관점에서 시작하는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고 맞아. 이런 딱 단 한 사람을 구해라고 말해주는 것도 나무인 게 난 되게 신선해서 좋았고 어쨌든 나무는 진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살면서 다 지켜봤을 텐데 맞아. 지켜본 인간의 약간 어리석음 그런 바보 같은 어떻게 인간을 바라볼까 싶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재밌었어. 그래서 막 이거 읽는 동안에는 나 약간 나무 보면서 저 나무는 언제부터 우리를 지켜봤을까? 약간 몇 살일까?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 약간 이런 재밌었는데. 그럼 난 뭔가 금화가 진짜 죽은 줄 알았어, 나는. 죽은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만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살짝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 나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응. 뭔가 진짜 금화가 죽지 않아서 응. 아니면 이 죽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형태로든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뭔가 모카랑 만난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그냥 금화는 죽었는데 금화는 죽은 게 맞고 그냥 모카가 그 금화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냥 과정?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냥 스스로 나도- 그걸 난 받아들이는. 그 두 개 중에 되게 헷갈렸었어. 그러니까 금화의 죽음이 그 방식이 진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잖아. 갑자기 나무에 깔렸는데 그치.
목수는 그치, 그치. 옆에 같이 깔렸는데 금화가 사라지는 걸 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고유한 한 사람의 그런 죽음, 여러 죽음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금화도 그렇게 그 중에 하나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모카한테는. 맞아. 꿈에 나타나서 말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이제 얘네한테는 꿈이 진짜 꿈이 아니니까 또.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형용하기 어려워. 근데 뭐지 원래라고 해야 되나? 또 원래 작가님이 생각한 결말이 따로 있었대. 진짜? 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책 결말이 아니라 금화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결말을 맺을 예정이셨나봐.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 편지를 공개했어. 아, 그래. 미공개 원고를 공개했거든.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구상했던 원래 엔딩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때. 만약에 너네가 모카였으면 너네가 이런 운명이야. 그럼 어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중계를 할? 중계를 할 운명. 해야지. 아 진짜. 그럼 안 하냐? 아니 그게 시키면 아니면- 해야지 뭐 어떡해. 나도 시키면 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 티 모먼트 대단 말고. 난 너무 가혹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조금 묻어날 것 같아? 아니 목수처럼 그러니까 그 루나처럼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을 살리는다는 거에 더 의미를 뒀을 것 같아 나는. 나는 뭔가 한 명을 살리고 말고의 이것보다도 어쨌든 그 죽음을 실제로 내가 직접 보고 느껴야 된다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건 맞아. 근데 사실 지금도 나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맞아. 것들이 너무 많잖아 주변에. 너무 사회에 만연해 있고 뭐 사고라는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러니까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도 그렇고 뭐 자연도 그렇고 되게 파괴되고 뭔가 죽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는 게 좀 힘들다는 생각을 요새 좀 하는데 그치. 뭔가 목화처럼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살리게 된다면은 조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진짜 루나랑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 난 한문철 TV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길 항상 피한단 말이야. 그런 나에게 중개 운명이 주어진다면 너는 진짜 좀 힘들어하겠다. 너는 뭐야? 너도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진짜 못 보니까. 아니, 그치. 아니, 그래서 그런 걸 어려워하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죽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건 어쨌든 계속 마주친다 해서 적응이 되는 것들이야. 그런 거래. 아니니까. 그리고 항상 방식이 다르니까. 응. 그리고 그게 실제잖아. 맞아. 허상이 아니라.
근데 안 하면 아프잖아, 내가. 맞아. 그것도 어떡해.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래, 나는 또 이 책 읽고, 이거 얘기해야지 했던 거는, 이제, 임천자랑 장미수랑, 응. 목화, 그리고 루나까지, 이렇게 4대에 걸치면서 이게 이 중개하는 이 능력이랄까, 이 운명이랄까, 이런 게 이제 물림을 받았는데, 4명이 진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 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나는. 음. 뭔가 임천자는, 음. 어쨌든 그 시대가, 임천자는 진짜 죽음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이었잖아. 전쟁을 겪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죽음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살리는 거를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목화는 금화라는 그 자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었으니까, 뭔가, 단 한 사람, 너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루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또, 스스로가 진짜 죽음에 직접 가까이 갔던 인물이잖아. 그래서 또 뭔가, 다들 사람들은 다 어차피 힘들게 살고, 분노하면서 살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에 좀 공감을 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난 장미수는 잘 모르겠어. 장미수는, 장미수는 겨우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임천자에 대한 분노가 좀 컸던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뭔가,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를 약간 구걸처럼 생각을 하면서, 약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장미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접점이나 시대적인 환경이나 뭐 직접적으로 뭔가 본인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장미수는 되게 그냥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는 오히려 장미수가 그렇게 뭔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는 거에 거기에 뭔가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했잖아. 그게 뭔가 나도 장미수 같은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게 될 것 같거든. 만약에 내가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다면. 근데 거기서 간호사를 하겠다는 게 난 너무 대단하다 느껴졌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거에 비관적이게 될 것 같고, 인간이라는 자체를 그냥 혐오하게 될 것 같고, 밖을 안 나갈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죽음을 너무 많이 목격하니까, 그게 뭔가 나의 일상에 너무 가깝게 와닿아 있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지를 못할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란 직업을 택해서 어쨌든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살려보겠다고 하는 게 너무 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 그러게. 어쨌든 그 중개하면 진짜 그 수많은 죽음 앞에서 정말 단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서 살렸다 치더라도 많은 죽음이 목격했고, 그러면 어쨌든 슬픈 거에 치중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살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한 명 살려봤자 뭔가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겨우 한 사람, 약간 이런 회의적인 마음도 들 것 같아. 이거 완전 임천자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것 같아.
임천자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그렇게 느껴졌고 장미수는 진짜 겨우 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약간 임천자는 그 죽을 때조차도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았음에도 약간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뭐 사랑한다는 이런 말조차 안 하고 떠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장미수가 엄마인 임천자를 계속 원망하길 바랬다고 임천자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장미수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천자는 끝까지 그냥 내 딸이 나를 미워하도록 미워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게 뭔가 사실 좋은 거라고 난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긴 해서 좋았어. 아니, 좋았다고 하면 진짜? 또 모순적인데. 진짜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 거 같아. 근데 왜냐면 이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장미수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미워할 존재가 사실 없지만 그냥 미워할 존재가 필요한 거잖아. 자기의 그치. 뭔가 탓할 만한. 마음, 좀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임천자가 그런 마음조차도 이제 이해를 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를 한 거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 진짜 엄마의 마음이다. 근데 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 이게 이 중개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살렸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냥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난 거라고 생각해. 그런 택함을 받은 것조차까지 운명이었다. 그런 건가? 무슨 택함?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구해질 운명이라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지. 덜 죽을 운명이었어. 말이 너무 무서운데? 확실히 뭔가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 약간 지금을 좀 더 감각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현재가 되게 또렷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결말도 그런 거죠. 지금의 삶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삶과 죽음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좀 궁금했던 게 모카가 그 정원이랑 헤어졌잖아, 남자친구랑. 그 헤어질 때 모카가 걔네들이 키우던 이제 화분 중에서 나무를 한번 뽑았었는데 뿌리채 뽑았는데도 다시 심으니까 죽지 않았다.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정원은 헤어짐을 직감했던 것 같거든. 어떻게 알았을까? 직감적으로 이별의 순간이란 걸 알았던 걸까? 근데 그게 뽑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거기에 옮겨서 심었다고 했잖아. 뿌리를. 줄기를 하나 다시 심으니까. 다시 다른 데 심으니까 그게 같은 나무, 같은 종일까 아니면 다른 나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런 얘기도 했었지. 뭔가 그런 얘기들 사이에서 이별을 직감했을 것 같아,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짝 알겠다. 다시 어쨌든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심으니까 어쨌든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헤어져도 그 유명한 짤처럼 헤어져도 살겠지. 맞아, 그런 느낌. 없겠지. 그런 느낌이었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내가 없어도
잘 살 거야. 사라진다. 살면 사라져. 그리고 약간 모카는 여기에서 이제 또 정원이 흉터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거든. 근데 이 흉터가 주는 그런 비유적 의미를 모르겠어. 흉터가 언제 만지작거린다 했지? 긴장할 땐가? 긴장할 때 맞아. 흉터를 그런 습관이 있었잖아. 만진다고 정원이. 했으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잖아, 흉터가.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늘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 그치만 뭔가 그치. 완전히 새살로 덮여서 흉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흉터로 남아 있고 싶지 않았던 거겠다. 나는 뭔가 라일락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네가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처음 만날 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랑을 할 때의 너와 지금의 너가 어쨌든 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어쨌든 연인이 뭔가 변함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건 너무 흔하니까 뭔가 그런 평범한 이별을 이렇게 굉장히 비유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느낌? 그리고 뭔가 흉터는 내 생각에는 그냥 그 사람한테 내가 계속 남아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뭔가 헤어지면 그냥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고들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이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으면 그냥 그 사람은 이제 내 삶에 없는 사람. 이렇게 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근데 뭔가 계속 자기가 그 사람한테 뭔가 흔적처럼 이렇게 남아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 계속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목화 성격에는. 왜냐면 목화는 금화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흔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이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쳤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그래서 뭔가 흔적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 나는 155쪽에 이게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 약간 뭔데? 어떤 사랑은 끝난 뒤에야 사랑이 아니었음을 안다. 어떤 사랑은 끝이 없어서 사랑이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사랑은 너무 멀리 있어 끝이 없다. 어떤 사랑은 너무 가까이 있어 시작이 없다. 맞아. 난 약간 궁금한 게 일화나 정원이가 목화의 삶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너도 좀 나가서 남들처럼 직장도 구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런 캐릭터를 넣은 이유가 뭘까? 1화? 일화나 정원이 같은 뭔가 걔네들이 목화나 목수의 삶을 폄하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화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거 아닐까, 작가는. 근데 진짜 약간 되게 이런 사람들 많잖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좀 잘못된 것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근데 난 그게 뭔가 사회 기준에
이라는 명목 하에 너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서 그런 자신만의 기준에 어긋됐다고 함부로 말하는 건 좀 진짜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난 좀 더 불행해 보이는 느낌? 맞아. 그래서 진짜 월화가 일화한테 남들 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건 지금 네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란 맞아, 걸 맞아. 아직도 몰라 했을 때 진짜 사이다. 진짜 나도 저렇게 얘기하고 싶다. 근데 진짜 맞는 말.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1화나 정원이는 막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쫓기듯이 살아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목화는 이미 뭐 죽음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지. 어떻게 보면 해탈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 보니까 그냥 진짜 자기가 지금 당장 추구하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제 일어나 이제 정원이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조금씩 틈이 있잖아. 예를 들면 1화 같은 경우에는 루나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루나가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고 또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흉터를 만지게 되잖아. 그게 왜 만지게 되겠어? 계속 불안하고 계속 긴장이 되니까 계속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너무 자기 자신을 쪼으면서 근데 쪼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냥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뭐가 중요한 건지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관점이나 기준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잘 되는 길로 계속 그런 것들을 쫓는 삶은 불안할 것 같아. 불안하고 조금씩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 나 근데 사실 울었다. 응? 책 읽고 다 읽고 나서 엄청 울었어. 왜? 근데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냥 뭔가 막 눈물이 그냥 났어? 계속 눈물이 계속 났는데 진짜? 뭔가 생각해보니까 응. 나도 막 아까 파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보고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게 거에 대해서 뭔가 모를 죄책감이 있었어. 근데 그걸 보고만 있다는 게 보고만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뉴스를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최대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 그래서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보지 말자 해서 그런 사건들도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목화가 막 그런 죽음들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죽음들의 명복과 축복을 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때 뭔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 나는 좀 회피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목화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앞으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조금 음. 마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해야겠다, 나도. 진짜 명복과 축복을 빌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멋있다. 아까 눈물이 나왔어. 또 울려고 하는 것 같아. 그니까. 이거 뭔가 그만큼 니도 약간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너무 진심이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음, 그래서 뭔가 여기서 죽음을 보는 게, 그리고 살리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죽음들을 목격하고 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응. 그래서 작가님도 뭔가 그런 죽음들을 생각하면서 썼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죽음들을 많이 보지만 진짜 나처럼 회피할 게 아니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말을 들으니까 이 책을 좀 더 좋아하게 됐어. 나 진짜 근데 나도 조금 회피적이긴 해가지고. 난 이 책을 읽으니까 태어난 거랑, 응. 그러니까 내 삶이긴 한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몇 없잖아. 태어난 그치.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 의지로 응. 죽는 게 아니게 될 거고, 늙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뭔가 내 의지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것들에 그치.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네 말대로 선택해야 하는 것보다 의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받아들여야 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응. 약간 장미수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계속 받아들이지 못해서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것과 이제 루나처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낙관적으로 뭔가 이건 의미 있는 일이지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모카처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의미를 찾으려고 계속 개척을 해 나갔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비로소 이제 모카도 어쨌든 편안해질 수 있었고.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서 진짜 그러니까. 내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막 명복과 축복을 비는 거는 내 의지라고 막 목화가 얘기했을 때, 그치. 진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짜 지나가는 꽃을 보는 거, 이렇게 사소한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진짜 사소한 그렇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맞아, 축복을 좋은 것 빌고 같아. 그런 것들. 내가 좀 읽으면서 약간 조금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구절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어. 이게 아마 루나가 이제 그 스스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그걸 이제 모카가 살리잖아.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 자연의 모든 것들한테 막 너네가 다 연결돼 있는 걸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그 나무한테 가서 나한테도 예의를 지키라고 전하라고. 나도 이 한 번뿐인 삶을 사는 단 한 명이니까 나를 이렇게
나한테도 예의를 지켜라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어서 그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는 거에 내가 어쨌든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연이나 이런 세상도 나에게 예의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주체적인 모습이어가지고 좀 멋있게 느껴지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좀 좋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목화가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온 글인데, 그러니까 삶은 죽음과 탄생을 나눌 수 없고 나무에 두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선과 악을 나눌 수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목화가 깨닫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악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사람을 생각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또 나오거든. 근데 그게 또 뭔가 그냥 공감이 됐어. 되게 와닿았어. 그래서 뭔가 또 아까 그 유영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삶의 의미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 누구나 마음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어떻게 그냥 하나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삶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진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과거만 생각하고 미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 전체를 생각하면 또 나의 태도가 또 달라질 거고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좀 와닿았던 맞아. 부분이야. 나도 난 이분법으로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게 좋았어. 근데 약간 언제 파도가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뭔가 정의 내리려고 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있고 생략돼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 근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니까 좋았어.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뭐 시간이나 숫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다른 차원으로 약간 세상을 느껴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었거든. 맞아. 거기도 난 되게 공감되고 좋았어. 그런 차원으로 느껴보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러면서. 근데 왜냐면 나도 진짜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난 되게 도덕적이고 싶고 되게 선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뭔가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하게 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데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소식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슬픈 소식인데도 내가 그거에 슬퍼하지 않고 있을 때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는 게 어떻게 내 마음에서 어쨌든 우러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슬픈 일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 되게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까 유영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명복을 빌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런 도리를 그냥 다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책감이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애초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되게 이 책이 제목처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함을 되게 좀 잘 이렇게 써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목화와 뭐 그 대를 이은 장미수, 임천자, 루나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로만 채웠어도 난 솔직히 충분히 말하는 바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앞에 이제 일화나 월화 그런 인물 그냥 주변 인물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비춰줬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에서 앞부분에 그렇게 비중이 있게 나왔던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각자의 그냥 한 명으로서 보여준 것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약간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엑스트라처럼 단어처럼. 근데 마지막에 루나도 그런 걸 하는 건 살짝 반전이었어. 맞아. 맞아. 진짜 반전이었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씩 또, 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한 구절씩 꼽아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나부터 이야기하자면, 응. 난 2개를 말할게. 왜? 너 2개 말해. 못 고르겠어. 일단 첫 번째는, 때로 목화는 많이 죽였어 라는 말 외에는 꺼내지 못했다. 그럴 때 목수는 한 명을 살렸다 라고 기록했다. 좋다. 이고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나누는가? 기억은 영혼인가? 눈빛은 육체인가? 요 구절. 이렇게 2개 좋아. 꼽아봤습니다. 나는 답이 없어도 비행기는 난다. 마지막 유영이. 나는 내 운명에 내 몫이 있음을, 내 의지가 개입할 수 있음을, 내 삶의 주인은 나임을 증명하는 것. 이렇게 오늘도 책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